것은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넷플릭스에 있는 개발자들이 소개한 것이고, 좀 간단한 개념이긴 한데,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써볼 것 같아서 이제 유재범 학생이 한번 추천을 했고,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개념이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복잡한 뉴런 네트워크 같이 생긴 이제 이것이 실제 배포되고 있는 복잡한 서비스들의 기업의 서비스들인데요. 이런 것처럼 프로덕션 서비스의 각종 장애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방안, 원칙, 학문을 통틀어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이제 데브옵스와 그다음에 사이트 릴리언티 엔지니어링 이제 SRE 쪽에서 이제 자주 이제 보는 쪽인데요.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란 것은 2016년에 넷플릭스가 사용을 했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든 뭐 대용량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배포 쪽에서는 이제 availability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availability는 이제 가용성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availability가 이제 서버와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의 정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도를 사전적으로 의미하며 최대 이제 고가용성은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장애 없이 꽤 오랫동안 운영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통적인 고가용성 달성 방법에는 이제 high availability clustering multiprocessing 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서버 장애를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복사 서버를 하나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의 이중화가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페일러가 발생했더라도 미리 대비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AG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물리 회선을 두 개 둔다는 것이고, 로드 밸런서는 저희가 아마존 AWS에서 사용하는 로드 밸런서나 쿠버네티크스에서 사용하는 인그레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네트워크 트래픽을 여러 목적지로 분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산을 시키더라도 사용자는 이것을 분산이 되었는지 분산이 되지 않았는지 이제 클라이언트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고가용성 달성 방법인데 어 이제 현대에 와서 2016년에 이제 이 넷플릭스가 만든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산 시스템 이제 아마존에 있는 이제 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지금 맵에 보시는 것처럼 어 매우 넷플릭스 같이 매우 큰 회사들은 리전에 걸쳐서 어 분산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왼쪽에 있는 건 2011년에 이제 페일러가 일어난 것이고 이 페일러로 인해 모든 리전의 서비스들이 콜랩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18년에 이제 저희 나라 이제 서울 리전에서 일어난 것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배민 등 우리나라의 큰 서비스들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리전에 걸쳐서 그 서비스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높은 가용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클라이언트나 사용자는 해당 불편성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이 어,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만든 것이어서 넷플릭스 한번 구조를 들고 와봤는데요. 논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글만 적혀 있어서 지금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빨간 네모로 쳐두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커넥트가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관리하는 어, 컨트롤 플레인이 이 넷플릭스에서는 메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오픈 커넥트는 저희가 보는 UI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능으로 제공하는데요.
이 오픈 커넥트에는 뭐 추천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과거에 어디까지 그 영상을 봤는지에 대한 것과 어, 뭐 예를 들어서 북마크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커넥트는 UI에 관련된 것들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빨간색 쳐둔 부분은 뭐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개가 겹친 사각형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쿠버네티스와 같이 여러 개로 이제 나누어서 리플리케이트하고 이제 VM을 관리를 하는데요. 이 중간에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이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관리해서 지금 이제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 어, 뭐 비디오 등의 재생 등이 이제 저희가 비디오들을 이제 쉽게 레이턴시 없이 관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컨트롤 플레인이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연 없이 잘 운영을 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국의 핵심이 이제 카오스 먼키를 설명하는데요. 지금 카오스 먼키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오스 먼키는 카오스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학문적인 의미가 아닌 정확한 단어를 다시 정의를 해보자면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시스템의 작업, 속성 및 성능에 대해서 보다 폭넓고 예측 불가한 실험을 실제 배포 환경에서 실행합니다. 즉 저희가 코드를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사실은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서 모든 이제 위험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 하는데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말을 하는 것은 이 테스팅과 왜 다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배포하는 테스팅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은 이제 테스팅은 예상이 저희가 미리 테스트 코드를 짜는 것처럼 예상이 가능하며 뭐 입력 출력이 이제 예상이 가능해서 범위가 제한적이라 대처가 매우 쉽습니다. 즉 새로운 뭐 저희가 놓치는 것이 있더라도 대처가 뭐 새로 테스트 코드를 추가하든 뭐 대처가 쉬운데 이 분산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어, 이제 쿠버네티스 등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뭐 서버리스 등도 있을 수 있고 카프카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이것을 카오스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서비스가 그냥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당 동작이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과 테스팅은 구분하여 어, 이제 학문을 관리를 해야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서비스 다운, fallback, 라지 스케일 리스타트 이런 이제 오류들을 전반적인 시스템에 걸쳐 미리 식별해야 하는데 이를 미리 예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로 프로덕션 환경의 인스턴스 각각의 랜덤으로 장애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이제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현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오스 먼키이고요. 지금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이제 고의로 프로덕션 환경에 랜덤으로 장애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이제 실험에 대한 이제 관점 및 이제 중요한 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단계적으로 보면 정상 동작, 스테디 스테이트를 나타낼 시스템의 측정 지표를 먼저 잘 정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그리고 정상 동작 상태가 실험을 할 때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말이 무슨 소리인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스템을 신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이 분산 환경에 맞춰서 잘 설계가 돼 있으니까 정상 동작을 하는 것을 메인으로 잡고 실험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 중단이 있을 수도 있고 HDD나 SSD 등의 이제 스토리지 오작동, 그다음에 네트워크 페일러 등과 같은 이제 실제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이제 본인의 어, 컴퍼니에 맞게 잘 정의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조그룹과 실험그룹 사이의 차이점을 확인해서 가설이 틀렸음을 이제 입증한다. 결국에 이제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목적은 이 페일러를 이제 잘 동작하면 좋고 페일러가 이제 발견되면 이제 우리는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실험과 달리 프로덕션 환경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장애를 먼저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제 카오스를 주기가 이제 카오스가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카오스를 주려고 했음에도 이제 카오스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시스템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며 장애가 나타났다면 다행히 실제 큰 카오스가 나타나기 전에 새로운 변수, 목표를 잘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주중에는 이제 카오스 먼키라는 것을 돌리고요. 주말이나 이제 월 말마다는 이제 카오스 콩이라는 것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짧은 이제 아티클이어서 좀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어, 여기서는 사실은 넷플릭스와 다른 이제 회사들에서도 똑같이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운영을 하면서도 넷플릭스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요. 넷플릭스는 이제 정상 동작을 나타낸 시스템의 측정 지표를 잘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 넷플릭스의 경험에 의하면 이 본인들이 이제 지정한 지표는 매우 이제 천천히 변해서 여기서 뭔가 플럭턴트하게 이슈가 발생하면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이 아티클을 소개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컴퓨팅 리소스 내부에 뭐 램을 얼마나 사용한다든지 CPU 사용량이 얼마나 증가한다든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결국에 인스턴스 VM 네, VM 등에 대한 것을 이제 따지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 단위로 해야지 컴퓨팅 리소스 단위로 이제 그 내부에 세세하게 뭐 CPU가 어쨌다든지 램이 어쨌다든지는 신경 쓰는 것보다 그 이 인스턴스 단위에 맞는 새로운 측정 지표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에서는 SPS라는 이제 지표를 주로 쓰는데요. 이 SPS 지표는 실제 지금 초마다 사용자들이 얼마나 스트림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의 지표가 있었는데 사용자들이 아까 보여드린 오픈 커넥트에서 이제 이 UI를 쓸 때 사인업 매트릭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들이 이 사인업 매트릭에 얼마나 접근하는지에 대한 것도 하나의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를 나타낼 측정 지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테스트 서버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덕션 서비스 아키텍처에 실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설계했고 분산 환경에서는 어차피 어, 아까 이제 저희가 세세하게 테스트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 프로덕션 서비스 환경에서 리얼 데이터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험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의 하나의 관점이라고 이제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분산 환경에서 페일러는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카오스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 넷플릭스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본인의 분산 환경에서도 이런 관리를 무중단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 단위에 맞게 새로운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짧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기반한 테스트를 수행을 할 때 정형화된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나요?
정형화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이제 카오스 몽키와 카오스 콩이란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원래 오늘 조금 붙여서 제가 좀 실험을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카오스 몽키라고 오픈 소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와 같은 여러 개의 이제 VM 인스턴스를 운영하는 그런 분산 환경에서 고의로 랜덤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표에 맞춰서 랜덤으로 장애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나머지에 대한 이제 그 실제 이 활용 자료는 그 카오스 몽키를 검색하셔서 조금 활용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참조했어요? 이 자료가 그 아이에서 이 사실 그 유재범 학생이 한번 참고하라고 줬는데 잠시만요. 어디 발표된 거예요? 네, 아티클 형식인데 구글 스칼라에서 IE에 있었습니다. 여기 네,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스트 할 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지표를 그 변동성을 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서비스나 시스템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뭐 물론 카오스 몽키 같은 걸 써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론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알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사실은 저도 그 보면서 너무 이제 그냥 랜덤으로 발생시킨다고 이 방법론이 이제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그래서 좀 이 장애 발생을 얼마나 좀 더 효과적으로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학생들 질문 있어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혹시? 네. 네, 네, 네. 네. 측정 지표에서 네, 이게 이제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네. 실험의 성공 여부는 그것도 임의로 지표의 어떤 인계값을 넘어가면은 성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험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가 돼야 하는 게 저희는 어, 이 실제로 장애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실제로 그 이 카오스 몽키를 수행한다고 해서 이 전체 시스템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분산 시스템인데 다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격리를 시켜놓고 특정 이제 인스턴스에 장애를 주는데 이 SPS라는 거를 참고해서 주지 이제 실제 이 카오스의 성공 여부는 그 이제 그 인스턴스가 그냥 단순하게 다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뭐 네트워크 페일러가 있을 수도 있고 작업하는데 갑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동영상을 보다가 끄면은 거기 북마크가 남잖아요. 그 북마크가 페일러가 일어나면은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북마크가 없어지고 그냥 영상의 초반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 뭐 실험의 성공 여부라고 따지면 이게 그 카오스의 성공 여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저도, 있으면. 네. 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질문이랑 약간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카오스를 일으키는 방법이 인스턴스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턴스에다가, 뭐 특정 인스턴스에다가 뭐 올바르지 않은 요청을 한다건, 올바르지 않은 유형의 데이터를 요청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부하를 엄청나게 많이 줘가지고 이 인스턴스가 터진다거나 아니면은 잘 이제 다른 인스턴스로 이제 뭐 스위칭이라든가 스케일 아웃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거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이 이 카오스 몽키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카오스 먼키라는 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분산 파이프라인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다고 쳤을 때 뭔가 A에서 동작은 하고 있는데 얘가 잘 동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하를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미리 정의를 최소한은 다 해놔야죠. 이제 네트워크 페일러 이런 거는 사실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미리 다 정의를 예측 가능한 실패를 저희가 다 정의를 했음에도 뭔가 부하를 일으키든 뭔가를 했는데 갑자기 얘가 예측 가능한 거에서 벗어나서 인스턴스가 이제 맛이 가버렸다. 그러면 어, 이제 유의미한 실험이 됐고, 네, 그때가 이제 유의미한 실험인데 이 인스턴스 단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인스턴스 단위로 보되 이제 쿠버네티क्스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VM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VM을 뭐 영향을 안 갈 정도로만 여러 개를 격리시켜 놓고 조금씩 발생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인스턴스 단위가 아니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이해상 편하게 인스턴스 단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인스턴스 단위에다가 주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지표들은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는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지금. 스트레스에 관한 거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일 편한 게 뭐 저희가 과하게 요청을 한다든가 이제 그러니까 요청 리퀘스트가 너무 많아진다든가 아니면은 올바르지 않은 요청들을 이제 많이 보냈을 때 이 클러스터가 감당을 할 수 있냐 뭐 이 클러스터가 평소에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했는데 그런 거를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그냥 사실은 대개는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클러스터에는 저희가 아는 페일러가 뭐 네트워크 페일러든지 뭐 대용량 요청으로 인한 페일러든지 어, 대비를 했음에도 발생을 하는 거여서 뭐 여기서 그래서 넷플릭스 쪽에서 하나 더 설명해 둔 게 예측 불가능하다고 써놨지만 사실 예측 가능한 건데 예측 가능한 걸 대비했음에도 이제 무엇인가 페일러가 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새로운 페일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까진 모르겠고 이제 괜찮은 거고 근데 새로운 페일러가 이제 새로 나타났다 뭐 어떤 페일러가 기존에 없었는데 어떠한 연유로 인한 그 페일러의 이제 어트리뷰트가 새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만 설명이 돼 있고 뭐 더 정확하게 어떤 뭐 요소가 있다라고는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이제 클러스터에서 인스턴스 단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용도로 보이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범위에 포함되나요? 이 논문에서 주로 말하는 게 결국엔 이게 옵스 단에서 고려하는 거여서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어,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페일러 장애에 대한 문제를 이제 먼저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이 아티클을 처음 보면은 소프트웨어 관점과 인스턴스 단의 관점을 따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분산 시스템의 인스턴스와 이 소프트웨어 관점을 다르게 보는데 이 소프트웨어에서 테스트 코드는 우리가 쉽게 짤 수도 있고 쉽게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발생하더라도 쉽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거보다는 우리는 그 VM 인스턴스를 하나의 바운더리로 이제 보고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관점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 개념이 좀 더 클리어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오늘은 발표 하나인데, 네, 진입 학생 수고했고요.